자, 여러분들 그 숙제 어제 올려놨어요. 블랙보드에다가. 홈워크 네 번째. 우리 조교가 올려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보내줬으니까 아마 올려놨을 테고요. 홈워크 4가 있고 다 저기 확률 문제입니다. 9문제인데 뭐 하나가 그 그림 피겨 1에 A, B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A가 왼쪽 끝, B가 오른쪽 끝이 A, B인데 제가 그걸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그렇죠? 그 피겨 1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률에 대한 여러분들 프랙티스다. 뭐 이거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막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그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맞고 틀리고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숙제 9문제, 문제 9개를 한번 고민해봐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프랙티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확률 이론의 그 처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지 덥네요. 뛰어왔더니 그 확률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했는데 뭘 했냐면은 중요한 거 그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확률의 정의 axiomatic definitions 해가지고 세 가지의 엑시엄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가 내리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애워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그걸 조차 몰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확률은 0과 1 사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알아둬야 될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experiment라는 실험,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는 용어 하나하고 두 번째가 outcome, 그죠? 그 결과, outcome,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벤트, 그죠? 이벤트가 원래 네 번째였는데 세 번째는 sample space, 그죠? 그 용어 뜻이 뭘 나타내는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확률에 대해서는, 그죠? 자, 확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확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확률에서 커다란 한 스텝으로 나가는 큰 계기가 돼요. 그전에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정의가 확률에 대한 논의가 된 이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나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확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연구하고 확률이 정말 괜찮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새로운 수학적인 데피니션이 도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더라. 그리고 모델링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조금 더 확률적인 문제를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수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풀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렇죠? 하지만은 어떠한 문제더라도 수학으로 디파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인투이티브한 접근 방식이 있어요. 느낌으로 봐서 이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이 있을 테고요. 또는 자기의 경험에 의한 똑같은 이야기죠. 경험에 의한 디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엔지니어가 취하는 방법은 수학적 접근 방법이 가장 어쩌면 편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으로 전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지?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면 그 모델링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통신 신호 처리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수학적 모델링에서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호 처리에 대한 수학적 기법, 뭐 프리에 시리즈, 프리에 트랜스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수학적인 어떤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신을 하고 어떤 것들을 뭐 하면은 우리가 접하는 이런 신호 자체가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결정적이지 않아요. 타임에 대해서 시간 몇 분에 어떠한 신호가 온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랜덤한 신호들을 다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 기법이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랜덤 시그널 프로세싱을 앞으로 점점점 배워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랜덤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이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가 뭔지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각이 되게 큰 덩어리들이죠. 그렇죠? 자, 랜덤 베리어블 어떻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나오는 아웃컴을 리얼 밸류로 매핑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모두가 다 아웃컴들이에요. 그렇죠? 아웃컴들이에요. 그 아웃컴 값들을 하나하나 매핑을 하는 거예요. 리얼 값으로, 숫자로. 그렇죠? 리얼 값으로 매핑을 하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그 아웃컴들이 뭐 헤드와 테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가 있었을 텐데 요 리얼 밸류에 있는 모든 이 셋들, 이 점들의 셋들, 그러니까 밸류들의 셋들이 되는 거죠. 그 셋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통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 X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이 X는 뭐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아웃컴을 WI라고 한다라면 WI는 어떠한 점 XI로 매핑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X를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노테이션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노테이션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X 하면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은 밸류가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밸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값들의 집합이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은 값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면 그 랜덤 베리어블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값, 어떠한 값을 나타낼 때 우리는 스몰 x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스몰 x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의 어떠한 특정한 값을 x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arge x는 어떤 그 샘플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큰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정의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 랜덤 베리어블을 보고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가 좋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이동통신공학 그런 것들을 배우면 거기서는 다 확률 문제를 다뤄요. 거의 한 2달 동안 확률 문제만 다룰 거예요. 디지털 조시를 보면 한 학기 동안 한 6주 정도, 그러니까 그 6주면은 총 16주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확률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내용이. 완전 확률로만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동통신 시스템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뤄요. 뭐냐면은, received 시그널이 있는데, received 시그널에 나는 파워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파워 값을 알아야 돼요.
이 파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화할 때 상대방하고 멀어진다고 해서 통화가 안 되거나 가까워진다거나 통화가 되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화가 될 때 안 될 때가 상대방하고 멀고 가깝고가 아니에요. 또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딱 전화하는데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잘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위치를 떠나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은 잘 들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신호가 세기가 아까 받았을 때 세기하고 옮겼을 때 세기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안 들렸을 때는 받은 신호 세기가 되게 약해진 상태예요. 약해진 상태고 내가 옮겼을 때는 신호 세기가 바로 조금 큰 그 신호 세기가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received signal 파워가 들어왔을 때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파워에 완전히 그 성능이 좌우돼 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통신 시스템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텐데 그러면 받은 신호가 이때는 잘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잘 되고 안 되고 그 받은 신호의 파워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호를 전화기 제가 여러분들 4학년에 졸업 논문 과목이 있죠. 그렇죠? 지금 나한테 졸업 논문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전혀 통신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저는 졸업 논문 할 때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 학생하고 그 4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2명하고 이제 저 야심차게 야, 통신의 이 문제를 시뮬레이션 시켜서 이걸 보게끔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학생이 통신 시스템 1, 2부터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갖고 준비한 거 다 이렇게 놔두고 시킨 거가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장비를 하나 샀는데 한 40만 원 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 스마트폰 뒤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꽂으면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무선 랜의 파워 세기를 볼 수가 있어요. 파워 세기를 dBm으로 데시벨 단위로 이게 딱 화면에 나와요. 그거가. 그러니까 얘는 수신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동작시키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무선랜 액세스 포인터 그걸 내가 선택하고 그러면 그거의 세기를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시킨 거가 우리 캠퍼스의 그 무선랜의 파워의 지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워를 그래서 그걸 색깔로 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호가 센 것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신호가 약한 것은 파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공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캠퍼스를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그거를 보고 발견한 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신호 세기가 계속 변하고 있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신호 세기가 변하고 있구나. 왜냐면 내가 측정한 것하고 온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막 그러면서 부딪히고 이 환경에 따라서 신호 세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호의 파워를 뭐라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이게 변하네? 변한다라는 걸 어떻게 수학적 모델링을 하지?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면 그 받은 신호가 dBm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dBm.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와트 단위가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observed한 아웃컴들은 dBm이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와트이기 때문에 dBm을 x 오브 오메가 i에다가 오메가 i 대신에 dBm 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 와트 단위가 나오도록 하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맞추어서 디파인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일종의 펑션인 거죠. 그러니까 아웃컴을 리얼 밸류로 그 매핑하는 일종의 펑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정의는 내렸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해했다라는 가정이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 중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중요한 함수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distributive function.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DF라고 하고 이걸 PDF라고 그래요. 그렇죠? 랜덤하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지? 예상할 수 없는데 얘들을 어떻게 접근하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얘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아까 그 학생처럼 수신된 신호의 그 하나 스퀘어의 어떤 지점에 갔더니 무선랜으로 신호 세기를 측정을 했더니 걔네들이 계속 변해요. 랜덤하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레인지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dBm에서 마이너스 50dBm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1초마다 그 값을 계속 적는 거예요. 1초마다. 그 값을 적어가지고 한 5분 동안 계속 적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수많은 샘플들을 모으게 된 거예요. 수많은 샘플들을. 그랬더니 맥시멈 값이 마이너스 50이고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10인데 얘네들의 분포도가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봤더니 대부분 마이너스 30dBm 종의 값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학생은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봐야 될 거예요. 대체 어디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지. 그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호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한 베리어블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평균값이 얼마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평균값이 얼마이지?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30dB, 마이너스 30dBm을 통해서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20 사이로는 조금 더 많이 존재할 테고 또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10까지는 더 많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얼마만큼 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벗어난 정도에 대한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들이 계속 다를 거예요. 그 다른 값들, 그 차에 대한 평균값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제 졸업 논문 한 학생한테 야, 하나 스퀘어 어떤 지점에서 측정했더니 얼마가 나와 평균값이. 그러면 그 학생이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30dB.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나와? 그래, 뭐 5dBm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30dBm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dBm의 차이가 보통 있고 그 안에서 대부분들의 신호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그것들을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 학생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이 잘 되려면 한 마이너스 27에서 27dB보다는 커야지 통신이 잘 되는데 이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샘플 중에서 마이너스 27dBm보다 클 확률은 보통 얼마가 돼? 라고 제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확률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은 아까
1시간 동안 측정한 모든 샘플들 중에 그 개수를 세야 되겠죠. 총 개수를 세가지고 마이너스 27dBm보다 큰 것들에 대한 그 개수를 센 다음에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한 실험에서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해갖고 그 학생이 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7dB 말고 한 마이너스 20dB 한번 해봐라. 다시 세야 돼요.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무엇보다 클 확률, 무엇보다 클 확률. 그거를 혹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물어본 거는 probability of random variable 이 x라는 거가 어떤 small x보다 이거는 일종의 값인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랜덤 베리어블 전체 셋 중에서 이 셋 중에서 x보다 작은 것들의 셋이 될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만약에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함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를 CDF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CDF다. 그렇죠? 자, CDF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0보다 크고 일종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CDF는 확률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non-decreasing 펑션이에요. 증가함수다라는 거죠. 단조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작을 확률인데 점점 x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브셋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서브셋의 크기가 아까 말했던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 중에서 x보다 작은 것들의 그 어떤 값들을 내가 서브셋 x라고 여기 스몰 x라고 한다라면 그 x가 그 경계선을 말을 하는데 그 서브셋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그 예제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선랜 하는 그 학생이 마이너스 10dBm부터 마이너스 50dBm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하니까 거꾸로 가니까 좀 제가 그걸 플러스로 바꿀게요. 실제로 그 마이너스 dBm이 오거든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게요. 10dBm에서 50dBm 사이에 수신 파워가 감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랜덤 베리어블 x는 그 자체를 제가 랜덤 베리어블로 디파인 한다면 x는 10dBm부터 50dBm까지의 리얼 밸류에는 그 값들의 총 집합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놓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x는 그 중에서 어떤 값을 내가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dBm 라고 하면 10에서 20까지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걔네들을 하나 셋으로 놓았을 때 이것들에 포함될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20dBm이 아니라 내가 21dBm, 22dBm, 23dBm보다 작을 확률 그런 식으로 한다 보면은 확률 값이 더 그 샘플 숫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샘플 숫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이 더 커져서 fx는 non-decreasing 펑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는 0이고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10dBm부터 50dBm이니까 10dBm이 가장 미니멈 값이겠고 50dBm이 가장 맥시멈 값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말을 한다면 랜덤 베리어블 x는 리얼 밸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미니멈 값이고 플러스 무한대가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보다 작을 확률은 0이 될 테고 맥시멈보다 작을 확률은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 번째의 이 특징은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discrete 랜덤 베리어블과 하나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것 1, 2, 3, 4, 5, 6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로 내가 정의를 한다라면 그거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어떤 리얼 값을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즉 뭐라고 조금 그 말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엔지니어적으로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픽스드 포인트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은 플로팅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끝자리 우리가 2다라고 말했을 때 2.0000000 해갖고 내가 프리시저를 봐야 돼요. 프리시저를 2.00하고 소수점 16자리까지 보겠다. 그 소리는 뭐냐면 17자리까지는 개런티 못해. 그거 2.2하고 같다라는 거는 17자리 그부터는 내가 개런티 못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숫자가 2라는 거가 그게 2야 정말? 어디까지 2인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플로팅 포인트라는 것은 끝도 없이 되기 때문에 2.000 해갖고 0이 무한대까지의 프리시전이라고 해야지만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픽스드 되어 있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 전까지 무슨 값.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우리가 컨티뉴어스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디스크리트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무선랜 신호의 그 파워를 측정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파워는 저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값들은 컨티뉴어스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마이너스 25 dBm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 학생은 샘플한 것 중에서 마이너스 25가 딱 나온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이 내가 10만 개가 있으면 10만 분의 1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 샘플 숫자가 주로 적었다라면 그 학생은 0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수학적으로 디파인을 내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0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레인지로 말을 해야 돼요. 레인지를 25.0 dBm의 그 값보다 크고 25.0 dBm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을 확률. 그러한 식으로 엡실론의 어떤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값에서는 확률이 0이고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은 다 이렇게 범위적으로 아주 작은 범위라도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확률이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책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fx가 continuous from the right이라고 써 있는데 continuous from the right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소리 아니에요. fx 플러스 엡실론이 fx다. 그 다음에 엡실론을 0으로 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예제에서 received 시그널이 10dBm에서 50dBm 사이가 나오는데 제가 20dBm의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확률은 0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확률이 얼마야?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야? 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면 그 값에서 0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20dBm보다 살짝 작은 값, 엡실론보다 작은 값의 확률 또는 20dBm보다 살짝 큰 플러스 엡실론 그 확률이 다르다면 우리는 20dBm의 확률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 확률의 정의에 있어서 플러스 방향에서 보자.
라는 거가 서로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이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죠. 플러스 엡실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점이 있으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 x인데 이 x라는 점에 있어서 확률이 이렇게 보여져 있다고 합시다. 확률에 CDF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3분의 1이고 요거가 2분의 1이고 이러한 확률이 x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또 여기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을 보자 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막 새겨 듣고 할 정도의 중요도는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 책에 있고 그냥 CDF에 대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이런 걸 제가 내가지고 이 데피니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시험으로 관계돼서 막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뭐 문제냐면 어떤 확률 랜덤 베리어블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fx b-fx a다 라고 알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를 나올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PDF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PDF는 fx를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값인 x에 대해서 CDF를 미분한 값을 우리는 PD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덴서티가 되는 거죠. 덴서티가 되겠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fxx는 인티그레이션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 이 PD 미안합니다. 여기가 스몰 f를 써야 되죠. 여기를 제가 임의의 람다, d람다. 그러니까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CDF와 PDF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PDF에 대해서 보면 뭐가 있냐면 PDF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PDF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럴까요? CDF를 보면 알 수 있는데 CDF가 어떤 특징 때문에? 넌 디크리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PDF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PDF를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fx 플러스 인피니티에서 fx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뺀 거니까 요거 값이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값은 0이 되고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5번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probability of A, X, B다 라고 한다면 이 확률은 A, B, fx,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적분하니까 큰 CDF에다가 B를 넣고 빼기 큰 CDF에서 A를 X에다 넣은 것을 빼니까 확률 저기서 나타낸 5번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 PDF를
PDF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런 정의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제 PDF에 대해서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PDF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PDF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연구실에 예제를 들면 우리 학생한테 지금 같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가 뭐냐면 그걸 풀면 이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밑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분모에 분자에도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레이시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거가 복잡한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예요. 걔네들에 대한 PDF를 구하고 싶어요. 왜 PDF를 구하고 싶냐면 그 PDF를 알면은 정확히 확률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일어난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저기 요즘 막 UAV에서 통신을 하는데 저기 멀리에서 여기까지 통신을 하는데 이 신호를 내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레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 레인지가 금방 말했던 비율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Y는 Z는 X분의 Y 형태로. 그러려면 이 Z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러니까 각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5도와 플러스 5도 사이에 있으면 확률이 예를 들어 99%로 내가 신호를 잘 받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면 확률적으로 얼마의 퍼센티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 PDF를 그러니까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PDF를 알아내는 거가 중요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되게 복잡해가지고 찾는 과정이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서치를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면 뭐 99%의 뭐 탐지 능력이 있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다 그러한 어널리시스에서 계산이 된 거지 실제로 막 그걸 막 수백만 번 했더니 뭐 몇 번이 에러 나오더라 그걸 체크해가지고 실험적으로 나온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알고 있으면 그 PDF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학생한테 그 졸업 논문 하는 학생한테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재라고 했을 때 10dBm에서 50dBm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그 학생한테 나중에 요구하고 싶냐면 그거의 PDF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하고 가장 커브 피팅을 했었을 때 모델링이 맞는지 그걸 찾아내라고 할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그 PDF가 뭔지라고 한다면 실제의 경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서 모델링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모델링을 가지고 확률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PDF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PDF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PDF들이 이미 모델링이 된 PD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PDF. 가우시안 PDF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 모양이죠? 그렇죠? 가우시안 PDF 먼저 할게요. 원래 순서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딱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우시안 PDF. 가우시안 또는 뭐라고 하냐면 노말, 그 다음에 PDF. 분포도가 가우시안 PDF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냐면 가우시안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가우시안 PD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PDF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M은 미음값, 즉 평균값이고요. 시그마 제곱은 베리언스 값이라고 말을 해요.
민하고 베리언스. 그래서 모양을 PDF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평균값 M이고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시그마가 작으면 시그마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그마가 작은 경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시그마가 작은 경우. 시그마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시그마가 큰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될 텐데 왜 빨간색은 높이가 낮아졌을까요? 검정색보다. 왜냐하면 면적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퍼져지니까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PDF는 면적이 1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보고 싶냐면 이 M을 평균값 average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베리언스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우시안 분포도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많은 경우의 분포도를 보면 가우시안 분포도를 따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수신된 신호의 파워 말고 파워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 그걸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그 앰플리튜드 값이 가우시안 분포도를 따라요. 가우시안 분포도. 루트를 씌운 값이 아니라 앰플리튜드 값을 제곱하면 파워가 돼요. 우리가 쉽게 계산했을 때 저항값을 1이라고 했으면 1이라고 하면 그 수신된 신호의 세기 말고 신호의 그 볼티지 값, 그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볼티지의 밸류들을 내가 수신됐을 때 측정해 봤더니 그 밸류들이 마이너스 100볼트에서 100볼트 사이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볼티지 값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그거의 분포도를 봤더니 가우시안 분포도를 따라요. 가우시안 분포도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우시안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 바이오메디칼 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암이 발생될 확률, 그다음에 어떤 그 신경세포 조직에서 다른 신경세포 조직으로 약을 이쪽에 투입했는데 저쪽으로 약이 전달되는 그 확산인가 그런 확산이 되는 그런 것들의 분포도,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어떤 분포도, 그런 것들도 다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그런 거가 하나의 큰 분야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난 것들의 스태티스틱스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발병률 얼마, 치료율 얼마, 그런 것들이 다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변종된 랜덤 베리어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널리시스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그렇다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돼 가지고 또 중요한 펑션을 하나 이야기해 보면 가우시안 Q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우시안 Q 펑션 들어봤죠? 가우시안 Q 펑션. 가우시안 Q 펑션은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민값이 M이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다라는 거의 정의다라는 거죠. 우리 저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가우시안 Q 펑션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 이거를 고려해 봅시다. 제로민을 갖고 베리언스가 1인 이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고려를 해 봅시다. 얘에 대한 PDF를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게 fx의 x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가우시안 q of x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x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d람다. 이렇게 요 x하고 겹치지 않도록 제가 람다를 더미 베리어블 람다를 썼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이 되면 이 소리는 뭐냐면 probability of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x보다 클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x보다 큰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면적이 바로 x보다 큰 확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q 펑션을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q of x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이 Q 오브 제로는 뭘까요? Q 오브 제로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0보다 클 확률이죠. 그렇죠? 이 분포도는 면적이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우시안 PDF는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시메트릭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클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Q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클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이 되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Q의 무한대 값은 0이다. 그러니까 Q 오브 펑션은 어떤 펑션이다? 디크리징 하는 펑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요것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무한대 f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람다 제곱 d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람다 마이너스 m의 제곱에서 m은 0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그마는 1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2파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2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Q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Q 오브 X는 루트 2파이 분의 1 X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람다 제곱 D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Q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Q 펑션 여러분들 그 텍스트북에 보면 X의 값에 따른 테이블들이 쫙 있어요. X에 대한 테이블들이. 그렇죠? 이것도 옛날에 만든 테이블이에요. 컴퓨터 없고 스마트폰 없었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인티그레이션 방식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서 그 값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Q 오브 X는 그래서 probability of x가 x보다 작을 확률인데 여기서 x는 0과 1 사이에 그 제로민과 베리언스 1을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런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얘는 가우시안 m하고 시그마 제곱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0과 1이 아닌 그 일반적인 n과 시그마 제곱의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을 구하여라. 즉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pxx하고 똑같아요. 그쵸? 이 확률을 구해라. 근데 Q 펑션으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Q 펑션으로.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자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M이고 양쪽이 시메트릭한데 예를 들어 X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온 면적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먼저 PDF를 써보면 2파이 시그마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probability of x가 x보다 클 확률은 우리가 x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2파이 시그마 제곱 PDF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2 시그마 제곱 x 대신에 더미 베리어블 람다를 쓰겠습니다. d 람다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걸 이제 치환적분을 하면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시그마 제곱 람다 마이너스 m의 제곱 이 부분이죠. 이거를 제가 t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즉 t제곱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람다는 시그마 t 플러스 m이고 그리고 그래서 d 람다는 시그마 dt,t가 되겠고 그렇죠? 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x 대신에 또 여기서 뭘 쓸 수가 있냐면 t는 시그마분의 람다 마이너스 m이라고 놓는 거죠. 놓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x가 여기 람다에다가 대입을 하면 범위가 시그마분의 x-m이 되고요. 무한대는 그대로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1 over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2에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dt가 되어서 이 시그마가 캔슬되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x-m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dt. 즉, 요 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요 모양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 x 대신에 시그마 x-m을 대입한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Q 펑션으로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x가 0,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probability of 마이너스 시그마와 x 시그마 사이에 있을 그렇죠. 네. 이거가 0.68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시그마와 x가 2 시그마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면 0.9547. p가 확률이 3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0.9973. 그러니까 요 경우니까 PDF를 그려보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가 0이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가 1인.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1만큼 퍼져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여기가 x인데 여기가 시그마 값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는 1. 이거는 마이너스 1. 내가 받은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보통 평균값이 0이다라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68. 얼마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2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95% 가량이 되고 3 시그마가 될 확률은 얼마냐면 99%.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계산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죠. probability of A, X, B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probability of X가 B보다 작은 거에서 X가 A보다 작은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X보다 작을 확률은 probability of X가 B보다 클 확률이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확률도 PX가 A보다 클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Q의 B고 1-Q의 A가 되겠다.
Q의 A가 되겠다라는 거죠. Q 펑션의 정의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QA에서 QB를 빼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Q 펑션만 알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다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PDF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종류가 1번이 가우시안 PDF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유니폼 PDF. 유니폼 PDF입니다. 유니폼 PDF는 어떤 정식으로 PDF가 쓰여져 있냐면 B-A분의 1,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경우 나머지는 0. 이렇게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fx의 x가 2파이분의 1 그리고 x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뭐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2학기 때 또 내년에 또 배우는데 제가 이그샘플로 말을 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거나 뭐 이렇게 통신을 할 때 보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데 여러분들 전화기로 오는데 이 오는 각도가 0도에서 2파이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걸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그렇죠? 근데 어느 특정 방향으로만 온다라면 이런 분포도가 아닌데 랜덤하게 모든 확률이 똑같은 확률적으로 얘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동등하게 오고 있어요. 동등하게.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해요. 그렇죠? 디스크릿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도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0에서 10점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0에서 10점 사이에 학생이 5명 10점에서 20점 사이에 또 5명 그렇게 10단위로 했었을 때 모두가 5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싶은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내가 딱 받았을 때 그 점수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지만 제가 그것들이 아웃컴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다 매핑을 시킨 거예요. 숫자로. 0에서 10 사이는 5, 10에서 20 사이는 뭐 15, 뭐 그런 식으로 5, 15, 25 그런데 그 숫자를 봤더니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 숫자가. 그 안에 있는 학생 수가 모두 같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의 분포도는 그 숫자의 분포도 내가 보는 5, 15 걔네들은 동등한 확률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유니폼한 PDF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확률을 구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예제로 하나 해볼게요. 어떤 확률이 요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0에서 3분의 파이 PDF fsx dx 그런데 0에서 3분의 파이 이건 2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분의 1 x 0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저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유니폼 PDF를 이것도 많이 나오는 PDF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끔 많이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아까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학적인 모델링을. 그런데 그 수학적 모델링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approximately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요. approximately하게.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PDF가 PDF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베르놀리 랜덤 베리어블.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까지 1번, 2번은 컨티뉴어스라고 한다면 이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요거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컨티뉴어스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x가 k가 될 확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아까 이야기했던 큐뮬레이티브 그 디스트리뷰티브 펑션 CDF나 PDF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요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일어날 확률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다라면 베르놀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 베르놀리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르놀리 트라이얼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서 하나가 항상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베르놀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동전 던지기. 헤드를 0, 테일을 1이라고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베르놀리 트라이얼이 바로 베르놀리 익스페리먼트를 말하는 거죠.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이거 아니면 저거.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책 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 보면 바이너리 비트를 보내려고 해요. 0 또는 1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0 또는 1. 그렇게 랜덤하게 바이너리 비트들이 형성이 돼서 보내지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가 1의 개수가 1000개일 확률, 1의 개수가 100개일 확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의 개수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을 때 그 개수의 분포도가 이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다. 자, 봅시다. 이 랜덤 베리어블을 떠나서 10개의 바이너리 비트가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9번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각각에 0 또는 1이 와요. 0 또는 1. 0 또는 1. 모든 조합을 해보면 0이 모두 10개가 다 있는 경우 1이 모두 10개가 다 있는 경우 또는 0, 1, 0, 1 그런 식으로 있는 경우 해서 모두 따지자 보면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2의 10승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0이 나올 확률이 P고 1이 나올 확률이 1-P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그 10개의 그 시퀀스 중에서 0이 3번 나오는 경우는 몇 번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 몇 번 나와요? 10개의 바이너리 빗 시퀀스가 있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척 하면서 이게 10개가 있어요. 이런 시퀀스들이 0000부터 해서 111까지 수많은 시퀀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2의 10승계의 시퀀스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딱 0이 3개, 그러니까 probability of 0이 될 확률은 0이 발생되는 확률은 1이고 probability 1이 발생한 확률은 1-P라고 하면 1-P라고 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0이 3번 발생될 확률, 3번 발생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몇 번일까요? 10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컨비네이션, 바이노미얼 10의 3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10의 3개 중에서 P는 3이 되고 1-P가 7이 되는 경우는 바로 그거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0, 1, 0, 0, 그 다음에 나머지가 1. 이런 경우도 하나 있을 테고 또 0, 0, 0, 1, 1. 이런 경우도 하나 있을 테고 자, 이거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앞에 P가 3개 있으니까 P의 3승. 나머지는 7승.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일어날 확률 P, 1-P, P,
P, 1-P, 나머지 다 1-P에 확률이 오는데 이것들의 확률을 해보면 1-P의 7승. 이렇게 갖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10의 3만큼 있을 거니까 그것들의 다 합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통신하는데 0과 1 중에서 하나를 보내요. 반대쪽에서 0과 1을 하나를 보내요. 여러분 숙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보내는데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예를 들어 0.01이라고 합시다. 0.01. 0.01이에요.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그렇죠?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0.01이에요. 0과 1 무엇을 보내든지. 그러면 내가 10,000번을 보냈을 때 에러가 2번 날 확률이 얼마냐? 이거는 요 바이노미알 요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00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데 에러가 날 확률이 0.01의 제곱 곱하기 나머지는 1-0.01의 만에서 1을 뺀.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때 요걸 쓴다라는 겁니다. 그쵸? 수고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